그런데 지금 단토는 포스트 모던 뭐라고 이 사람 철학자로 불러야겠죠. 예술 철학자로 불러야겠죠. 제가 해석주의라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단토가 예술의 종말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썼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것은 예술계의 해석에 의해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답니다. 예술계의 해석. 그래서 이 결론은 뭔가? 예술의 본질이 뭡니까? 예술의 본질이 모방입니까? 표현입니까? 생산입니까? 이런 본질주의적 이론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술계가 뭐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동네 물건도 예술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 이론 자체가 수명이 끝난 겁니다.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술의 종말입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예술 이론의 종말이죠. 예술에 관한 본질주의적 이론의 종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단토가 지금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내용이 이제 이거 여러분 다 많이 보셨겠죠. 이 뒤에 시장의 셈입니다. 여기 지금 보통 병기에 이 지금 표기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지금 전시장에 전시해 놓고 셈이라고 전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일상용품이 예술계의 해석에 의해서 예술 작품이 되는 강력한 증거처럼 소개를 했습니다. 브릴로 상자입니다. 앤디 오홀의 나무 상자에 실크 스크린으로 이 브릴로 박스 이걸 그대로 재현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 단토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가? 아무 작업 없이 일상용품도 바로 예술로 해석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요지만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했을까? 이게 이 상태로 화장실에 걸린 상태로 저게 예술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있는 상태로. 저거 띄어다가 전시장에 옮기고 최소한 스페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했죠. 조형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두말 할 것도 없죠. 나무 상자에 실크 스크린 할 정도면은 이미. 그런데 이 케이스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조형 작업이 최소화된 작품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 16시간 이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최소화된 형태의 조형을 하고 이것을 마치 일상용품이 그대로 해석에 의해서만 작품이 된 것처럼 그런 예로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술 작품은 없습니다. 예술가의 조형 작업이 개입되지 않았는데 아까 저 덕유산의 바위 보셨죠? 나름 꽤 정교합니다. 나름 뭐 비싸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조형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죠. 자연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단토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은 예술계 해석에 의해서 예술작품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술 이론이란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해석해버리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작품 되니까 저는 뭐라고 지적하고 싶어 하는가? 작가의 물리적 작업, 기호적 조형 작업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완전히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이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려서 그냥 급진이라고 일부는 칭송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우리 실제로 예술 활동을 우리의 기호적 경험으로서 예술을 설명하는데 도대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전략적인 허풍이거나 과장이죠. 어떤 과거 이론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열어주는 데 단토가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저게 지금 예술의 기호적 구조를 설명합니까? 저는 설명으로서는 설명력이 없다고 봐요. 우리 기호가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조형하고 그것이 해석을 금지하고 제동하고 일이 되는 것이 우리 기호적 경험이니까요. 기호와 실제 부분에도 또 제가 지금 지적해야 할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표적이 되는 사람은 둘러집니다. 대본에 없는데 시간을 보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들레지의 이론은 시뮬라크르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뮬라크르는 의미 사건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해괴하죠. 어째서 의미가 사건입니까? 제가 보는 의미는 우리 경험의 파편입니다. 물리적 경험이거나 기호적 경험의 어떤 파편을 의미라고 부르는 것이지 의미가 어떻게 사건이냐고요. 저렇게 이미 복선이 시작되면 의미란 것은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무슨 말을 함축하는가? 의미는 이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태이거나 사건인 겁니다. 체험주의적으로 볼 때는 저것은 우리 경험의 국면이거나 양상이거나 그 경험이 산출해낸 어떤 우리의 의식의 파편이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어떤 형태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주의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의미를 사건으로 본단 말입니다. 자, 이 설명입니다. 의미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물리세계는 불변한다. 물리세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의미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영향을 미치는 이 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 부분까지는 정말 들레지가 놀라운 철학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중요한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아마 들레지가 이 사례를 직접 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관을 씌우고 절하고 어떤 의식이 끝나고 박수 한번 치고 해산하면 전체 물리적인 총량에는 변화가 없죠. 그러나 이 일 이후로 유럽의 역사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버립니다. 내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계급이 바뀔 수도 있고 일부는 처형되고 모든 질서가 바뀐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 총량은 그대로예요. 모였다가 흩어졌다 박수치고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물리적 총량의 변화가 없는데 무엇이 변했을까? 이것을 들레지가 지금 의미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시뮬라크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뮬라크르는 물리적인 현상은 아니죠. 물리적 총량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읽어냈을 때는 제 지금 현재 구획에 따르면 기호적 경험 내용이 바뀐 겁니다. 물리적 총량이 변화가 없다는 말은, 그런데 세계가 바뀌었다는 말은 기호적 경험 영역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제기하는 문제는 뭔가, 지금 들레지처럼 이렇게 말하면 의미란 것을 세계의 사건이거나 사태로 봤을 때 무슨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가? 이 의미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문제에 답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리세계에서 나온다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레지가 무슨 말을 쓰고 있는가? 시뮬라크르는 물리세계의 표면에서 솟아오른답니다. 여러분에게 저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말은 솟아오른다 이 말은 저한테는 알 수 없다 이 말처럼 들립니다. 저 이상의 해명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리세계 표면에서 나온다는 건 분명한데 어떤 방식으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솟아오릅니까? 그것도 물리세계에서. 결정적으로 이 접점을 못 만드는 이유는 뭘까? 아까 구조주의 이론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물리세계 안에서 이게 허공에서 나온 겁니까? 땅에서 나온 겁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choice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물리세계에서 나온다고 말했겠죠. 이것이 물리세계 일부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물리세계 총량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세계 안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물리세계 표면에서 솟아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한테는 이 이상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말로 읽힙니다. 제가 국내 연구자들 굳이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 아무튼 제 그 몸 언어 철학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 들레지의 의미를 분석해놨는데 거기 국내 연구자들이 솟아오른다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해석들 하고 있는지 한 3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겠죠. 들레지 자신이 설명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세계와 의미세계를 구획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대신에 우리 물리세계와 우리 몸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의미가 창발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두 세계를 나누게 되면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단 말이죠.
저는 구조주의자들 이론에 아까 이제 소시르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구조주의 전통에 있는 이론가들이 이 의미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구조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 하지 핵심적 타깃 중에 하나가 건설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라는 게 뭐 사람 아닙니까? 이걸 해체하는 것이 구조주의자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주체란 것도 해체해서 구조 속으로 다 해체해서 주체도 설명하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사람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설명할 방법은 없죠. 저처럼 의미가 기호적 경험의 파편이거나 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산출된 무엇이거나 이런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설명, 의미의 원천이 어딥니까에 대해서 설명할 방식이 없고 더더군다나 몸이 들어설 자리는 더더욱 없겠죠.